대리. 자, 봐요. 갑이 을한테 지 아파트 좀 팔아줘 합니다. 갑 소유 아파트. 갑은 서울 살고요. 이 아파트는 부산에 있어요. 자,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서울에 사는 갑이 팔려고 하니 좀 힘들죠. 그래서 부산 사는 친구 을한테 부탁하죠. 을, 내 아파트 좀 잘 좀 팔아줘. 자,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이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예요. 갑이 을한테 자기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줄여서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하는 법률행위, 수권행위. 자, 그러면 갑을 본인, 을을 대리인이라고 하죠. 갑의 대리인 을. 그러면 대리인 을은 갑 아파트를 팔죠. 매매계약. 병하고 계약합니다. 이 병은 이 매매계약의 상대방. 자, 세 사람이 완성됐어요. 갑, 을, 병. 자, 대리에서는 본인 갑, 대리인 을. 이 매매계약의 상대방 병. 머릿속으로 갑을 병. 앞으로 이 그림을 계속 볼 거니까 자연스럽게 인식돼요. 을이 계약은 했지만 이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병이에요. 계약은 을이 계약서 썼지만 대리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 되고 병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계약 당사자죠. 매매계약의 당사자. 저 아파트 소유자는 갑이거든요. 대리인은 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자, 갑하고 을 사이의 법률관계.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권. 첫 번째 측면 우리가 배울 게 대리의 세 가지 면, 산면 관계잖아요. 첫 번째 측면 갑과 을 사이 관계, 대리권. 두 번째,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죠. 대리인이 법률행위 한다. 줄여서 대리행위. 대리해서 하는 법률행위. 이 매매계약, 을병 사이 매매계약을 대리행위. 계약은 을이 했지만 모든 이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당사자인 본인에게 귀속. 대리인에게는 귀속되지 않아요. 효과 귀속.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 대리의 세 가지 측면, 대리의 3면 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귀속. 이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권은 권자가 붙었지만 권리 아니에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대리 권한 그래요. 을이 가지고 있는 힘은 권한이에요. 그럼 권리가 뭐고 권한은 뭐냐?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권리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권한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힘, 이걸 권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한다고 하죠. 대통령은 권리가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쓰는 힘이에요. 권한이라고요. 그래서 권한 대행, 권한이 나와요. 대리권도 갑을 위해서 지가 하는 거예요. 이걸 권한이라고요. 대리권은 권한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리 동네 보면 권한이란 말이 나. 대리 권한. 자, 그러면 대리에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 대리의 세 가지 면, 대리의 3면 관계를 첫 번째 공부해야 돼요.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기속. 이 세 가지 측면. 두 번째, 복대리라는 걸 배워야 돼요. 복대리. 세 번째,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 합니다.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매매계약하죠. 갑 아파트 팔아버리죠. 대리권 없네요. 무권 대리, 없을 무. 자, 대리권 없이 대리하네.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다시 종류가 두 개. 하나는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 하나는 표현 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 대리 목차예요. 그러면 대리는 세 문제가 나오고 올해는 네 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나오죠. 다 나와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대리의 세 가지면 대리권, 대리행위. 여기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 하나는 고정. 나머지 한 문제는 복대리, 표현 대리. 다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협의의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 대리행 이 파트. 이 두 군데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도 다 할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거의 3문제, 4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뭐 절반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 70% 나와버려. 70%가 아니라 50%, 40% 대리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대리 공부 대상은 1차적으로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조문이 1차 출제 대상 플러스 대법원 판례. 근데 법조문이 거의 7, 80% 차지해 대리는. 대리는 법조문을 잘합니다. 자, 첫 번째 대리권. 대리의 세 가지 면에서 이제 대리권 볼 거예요. 자, 대리권은 또 목차가 생겨요. 갑과 을 사이 관계. 첫 번째 측면 대리권 어떻게 대리권한이 발생하는지 발생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을은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범위. 그 다음 일정한 경우 대리권한에 제한이 들어가요. 대리권의 제한. 그 다음 법이 일정한 경우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소멸 사유. 마지막으로 을이 지 대리권한을 남용해요. 대리권한의 남용. 그래서 대리권 첫 번째 측면 대리권에는 어떻게 발생하고 대리권이 어느 범위에서 하고 어떤 경우 대리권이 제한되고 언제 소멸하고 대리권 남용이란 게 뭔지 이걸 공부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발생.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으로 발생해요.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을 매수인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저 매매계약했어요. 법률행위. 상속인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저 법이 상속받으래요. 법률규정. 권리변동이라는 원인. 법률요건.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자, 대리권 권리 아닌 권한이지만 똑같아요. 법률행위로 태어납니다.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로 태어나는 대리가 있죠. 이걸 임의대리라고 해요. 말이 살짝 어려워요. 임의대리. 자, 법이 대리권을 주네요. 법정대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미성년자 우리 부모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수권행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임의대리. 법이 줍니다. 법정대리. 법정은 앞으로 법률 규정이 준 말이에요. 법이 대리권을 주네요. 자,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된 사람을 임의대리인. 법이 대리권을 줍니다. 법정대리인. 인자만 붙이면 돼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가장 기초죠. 자, 범위는 1월달에 할 거고 바로 대리권의 제한. 그래서 발생. 임의대리는 대리권 수여행위라는 수권행위, 법률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대리. 이에 반해 법정대리는 법이 주네요. 법률규정. 그래서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가장 기초고 직접적으로는 잘 안 나와요. 시험. 자, 대리권의 발생,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제한 들어갑니다. 여기 법조문 봐야 돼요. 첫 번째 법조문 내용이 방가로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네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자, 이거 할 거예요. 자, 법조문 제목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는 머릿속으로 대리늘은 본인 갑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 갑을 위하여 대리인 자기와 법률행위를 여기로 와요. 하지 못한다. 문장 두 개가 합성된 조문이에요.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계약하지 마라. 대리인 네가 사지 마라 그거예요. 이게 자기계약 금지예요. 두 번째 쌍방대리.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 일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혼자서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쌍방대리 하지 마라. 일건 매매계약에서 쌍방을 혼자서 대리하지 마라.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조문이에요.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하지 말라니까. 이제 예외.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래 안 되지만 본인이 허락했다면 할 수 있다. 예외 하나. 두 번째. 그러나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예외. 두 번째. 결국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되지만 예외. 본인이 하라고 했거나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락했거나 또는 허락은 없었지만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걸 그대로 외우면 돼요. 이해하겠지. 이해가 잘 돼야 잘 외워지니까. 자, 봐요. 갑이 을한테 제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대리권 줬습니다. 그러면 을은 병한테 매매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아파트가 한 5억쯤 해요.
자, 병한테 팔아줘야 되는데 을이 일단 대리는 누구한테 팔고 매매 대금을 얼마로 할지는 오로지 대리인이 의사결정해요.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5억은 받아줘 했어요. 자, 병한테 1억에 팔아버렸어. 갑은 1억에 넘겨야 돼요. 대신 얘한테 소송 걸어야지. 의무 위반으로, 위임계약 위반으로. 내부 문제고 전적으로 대리인이 의사결정.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을이 병한테 팔지 않고 지가 사버렸네? 을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버렸어요. 매수인 자리. 금액은 얼마로 해버렸어요? 1억. 5억짜리를 지가 1억에 사버렸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자기 계약하지 마라. 이게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 되지 마라는 얘기예요. 매수인 또는 매도인 되지 마라. 이게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계약하지 마라. 즉 네가 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유 후려치니까. 즉 이유 본인을 해야 할 우려가 있어요. 제가 주고 사면 모를까 이렇게 후려치면 본인한테 피해가 가요. 그래서 아예 막아버립니다. 이게 자기계약 금지예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해가. 대리인이 전적으로 의사결정하니까 대리인 쥐가 사버리면 본인 피해볼 우려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 법이 대리인은 네가 사지마. 자기와 법률행위하지 못한다. 원칙. 자, 쌍방대리는 뭐냐?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매도해달라는 대리권을 줬어요. 자, 그런데 병은 또 을한테 아파트 좋은 아파트 하나 사줘. 매수해달라는 대리권을 줬어요. 갑한테는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병한테는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그러면 을은 갑 아파트는 병한테 팔고 병은 아니지. 다른 놈한테 팔고 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사줘야 돼요. 계약을 2건을 해줘야 돼. 그런데 대리인이 귀찮으니까 그냥 이 둘을 붙여버려요. 매도인 매수인으로. 즉 쌍방을 한 놈이 1건 매매에서 대리한 거죠.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1건 매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본인이죠. 당사자죠. 얘가 매도인 매수니까 1건 매매에서 두 사람을 한 놈이 대리하지 마라. 이유 계약을 을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니까 1억에 계약서 쓸 수도 있고 10억에 쓸 수도 있어요. 혼자서 하니까. 그러면 5억짜리를 1억에 계약하면 얘는 손해보지. 5억짜리를 10억에 을이 계약하면 이놈이 손해보지. 결국 적정 금액으로 하지 않고 이딴 식으로 의뢰하면 어느 한 사람은 피해를 봐요.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동일 건으로 쌍방 대리하지 마라. 마찬가지. 이유는 똑같아. 어느 한쪽 당사자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어요. 이게 자기계약 쌍방 대리 원칙 금지예요. 자, 하지만 예외. 이 두 가지 경우 본인이 허락해 줬어. 을이 그러죠. 안 팔려. 요즘 안 팔려. 요즘 안 팔리죠? 안 팔려. 내가 살게. 그냥 내가 살게. 5억에 살게. 제값 주고 살게. 그래? 네가 살 거야? 본인이 허락해 줬어요. 괜찮죠? 쌍방대리 안 팔려. 매물이 없어. 둘이 그냥 해봐. 그래? 해. 본인이 허락해 줬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그렇지.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두 번째 이건 쉬워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하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나 예외 두 번째.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할 수 있다예요. 지금 자기계약 쌍방대리죠. 자기계약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설명을 들어야 돼. 을이 갑한테 전에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1억 갚아야 할 채무가 있죠. 얘는 채권자. 돈 빌려준 후 갑이 을한테 부탁했죠. 아파트 팔아줘. 나중에 대리인 됐어요. 저 팔러 다니다가 돈 갚아야 할 시기 변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 갚아 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변제가 되면 을은 돈을 갚을 시기가 왔죠. 문제는 1월 달에 보겠지만 대리인은
병하고 계약 체결을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어요. 현금 주면 대리인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을이 병이란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했고 중도금 쪽으로 3억을 받은 게 있다. 현금으로. 그럼 이 3억은 갑한테 줘야 되겠죠. 현금 줬으니까 줘야지. 돈 변제기가 되면 을은 갑한테 줘야 될 3억 중 지가 받을 돈 1억을 스스로 챙길 수가 있어요. 이게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허락 없어도. 그래서 이 채무 앞에 본인 갑의 대리인 을에 대한 채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자기 계약이니까 지금.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계좌 입금할 수 있다. 3억 갑한테 줄 3억 갑돈 3억에서 자기가 받을 돈 1억 챙길 수 있다. 이게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 즉 갚아야 될 돈이죠. 이건 대리인 스스로 본인 허락 없어도 스스로 챙길 수 있다. 갑돈 3억 중 1억 지가 변제받을 수 있다. 스스로 허락 없어도 돼요. 이게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자기 계약, 자기니까 자기가 받을 돈이죠. 스스로 허락 없어도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채무이행 앞에 이걸 꼭 넣어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즉 대리 입장에서는 지가 받을 돈이죠. 지 받을 돈은 스스로 챙길 수 있다. 누구 돈에서? 갑 줄 돈에서. 혹시나 갑돈을 지가 관리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외워야 될 법조문은 원칙, 금지. 이유를 알아야지. 본인을 위해서 장난치러 우리가 했으니까. 하지만 허락해줬구나. 또는 허락 없더라도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갚을 돈, 채무이행은 스스로 대리인 스스로 허락 없어도 할 수 있다. 즉 갑한테 줄 돈에서 지 받을 돈 1억 챙길 수 있다. 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원칙 예외예요. 자 봅니다. 내용 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됩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예외. 본인이 네가 사, 대리인 네가 사, 고마워, 허락해줬거나 또는 허락은 없어도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스스로 대리인 스스로 허락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예외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법조문은 외워야 돼요. 결국은. 자 이제 두 번째 제한동네 갑니다. 수인의 대리인. 수인 여러 명의 대리인 나와요.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제목이 각자 대리네요. 여러 명 대리인이 있으면 각자가 대리하나 봐요. 자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여러 명이죠. 대리인이 여러 놈이에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자 이 조문 6번인가 나왔어요.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자가 대리하지 못한다. 항상 앞에 소수를 반대로 해주면 돼요. 이걸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자 봐요. 한번 이해하면 끝까지 이해되는 거요. 처음 이해 안 되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해해야 돼요. 갑이 A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했어요. 대리인으로 선임했죠. 근데 갑 입장에서 빨리 팔아야겠어.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대리인 선임해요. B한테도 부탁해요. B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아이고 더 빨리 팔아야겠어. 확률이 높아지죠. 한 놈 더 부탁해. C한테도 내 아파트 팔아줘. 즉 갑은 대리인을 3명을 선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 명의 대리인이에요. 수인의 대리인.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 대리인들 A, B, C는 매매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대리 행위를 하느냐 그거예요. 경우수는 두 가지예요. 함께 움직이든가 아니면 따로따로 팔러 다니든가. 경우수는 두 개죠. 우리 법은 뭘 취했어요?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어떻게 해라? 각자가 대리해라. 즉 따로따로 팔러 다니면 돼요. 각자 A 팔러 다니고 B 팔러 다니고 각자 따로따로 대리하면 돼요. 먼저 계약하면은 끝나겠죠. 이게 각자 대리가 원칙. 그래서 수인의 대리 있는 경우 각자 따로따로 팔러 다닌다. 같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게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자,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이고 각자 따로따로 팔러다니면 된다. 각자 대리가 원칙 외우시고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자, 갑이 A, B, C 세 사람한테 대리인 선임해서 부탁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AIQ가 50, BIQ도 50, CIQ도 50. 갑은 불안해요? 불안하네요? 불안하겠지. 제가 못 받을까봐. 그래서 갑이 부랴부랴 전화합니다. A, B, C한테 너희들 각자 따로따로 다니지 마. 뭉쳐. IQ 합쳐. 그럼 150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 머리 합쳐. 머리 합쳐서 제값 좀 잘 받아봐. 각자 대리하지 말고 함께 대리해줘.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 있다. 즉 공동으로 대리해. 각자 다니지 말고 뭉쳐 공동으로 대리해. 이게 공동 대리 제한이에요. 이거예요. 자, 그러나 각자 팔로 다닐 수 있어.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수권행위에 다르게 정해요. 수권할 때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라고 다르게 정했다면, 즉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정했다면 각자 대리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결국 원칙이 각자 대리고 예외가 공동으로 움직여. 공동 대리로 예외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장난쳐요. 수인의 대리 있는 경우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3번이나 장난쳤어. X 각자 대리가 원칙이 쉽게 나와요. 쉽게. 나중에 어떻게 문제 나오고 그런 건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은 거의 지문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대로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판례도 없어요.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하지만 예외. 그러나 수권행위로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동네가 대리권의 제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 대리로 제한.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하지 마. 제한 동네에서 나오는 두 개 목차였어요. 자, 이제 대리권의 소멸. 자, 대리권의 소멸. 우리 법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를 정했어요. 이건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예요. 내용 봐봐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 사유입니다. 자, 법조문. 대리권의 소멸 사유. 법조문 제목.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했네요. 자,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본인이 갑이 사망하면 의뢰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자, 대리는 세 가지. 대리인을이 사망했네요. 대리인을이 성년 후견이 개시됐네요. 대리인을이 파산했네요. 대리인은 세 가지예요. 결국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이 떨어지면 대리권 소멸.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 소멸. 법이 정했어요. 법이. 이것만 외우면 돼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본인이 죽으면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법이.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소멸합니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이 떨어졌어. 소멸시킵니다.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 소멸시킵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고 파산하면 대리권을 소멸시키느냐. 이해가요. 을이,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했어요.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이상 없었어. 하지만 그 후 팔러 다니다가 치매에 걸려버렸어. 갑자기. 그래서 자식이 법원 데리고 가서 을을 성년 후견 개시 판결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대리인 선임된 후 을이 파산했대요. 그러면 파산한 을은 경제적으로 돈이 궁핍받죠. 따라서 아까 봤던 상대방부터 받은 중도금, 잔금 같은 거 그런 걸 갖고 튈 우려가 있죠.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하면 본인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대리권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본인을 위해서 나온 소멸사예요. 성년 후견 개시. 항상 성년 후견 개시는 완전 맛이 간 사람 생각하세요. 정신적으로. 제가 못 받겠죠. 옆집 할머니한테 줘요.
그러니까 소멸. 대리인이 파산했어? 오, 불안해. 내가 돈 갖고 튈 것 같아. 소멸.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했거나 맛이 갔거나, 미안하지만 맛이 갔거나 거지됐거나, 막가서 거지됐어. 본인을 위해서 소멸. 이해하고 외우고. 그래서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본인은 사망 한 가지예요.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막가서 거지됐어. 막갔다가 뭐다? 성년 후견 개시. 완전히 막가야 돼요.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 대리인이 파산했네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교재는 없지만 만약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아닌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다. 한정 후견 개시. 대리권 소멸될까요? 소멸되지 않을까요?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떨어진 경우 대리인이 소멸 안 돼요. 이유, 우리 법은 성년 후견 개시 받았을 때 소멸시켰으니까. 성년 후견 개시 판결하고 한정 후견 개시 판결은 완전히 달라요. 한정 후견 개시는 그래도 정신이 있어요. 절반쯤. 그러니까 완전히 막가지 않아서 굳이 소멸 사유를 안 정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 아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제한능력자에서 봤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게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그 외에는 절대 이제 안 나와요. 여기에서까지만 써먹어. 성년 후견 개시 선고,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여기 있어.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완전히 맛이 가야 소멸하는 거지,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 아니다. 법이 안 정했다. 외우면 돼요. 자, 대리권은 소멸 봤어요. 그래서 공통 소멸 사유.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대리인의 사망. 죽었어. 소멸될 것 같아. 느낌이 와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소멸시켜야겠네. 와, 대리인이 파산했구나. 본인을 위해서 소멸시켜야겠네. 갖고 튀겠네. 횡령하겠네. 대리권 남용하겠네. 그래서 소멸사유 이해하고 외우고. 자, 이제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 갑니다. 대리행위는 의리. 자, 흑번 봐요. 의리 병하고 한 저 매매계약. 두 번째 측면. 대리권, 갑을 사이 봤어요.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 을병 사이 매매계약. 대리인이 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대리행위. 자, 이 대리행위 두 번째 측면에서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 현명주의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이 매매계약, 대리행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행위 하자.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특히 행위능력. 그래서 대리행위는 세 가지 목차가 나와요. 현명주의, 대리행위에 문제 발생합니다. 하자, 대리인 의뢰 능력. 가장 중요한 건 하자하고 능력.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해요. 현명주의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자, 현명주의. 법조문 나와요. 현명주의. 자, 이 법조문 어디에 있느냐? 없네요. 제가 안 박았네요. 자, 봅니다.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자, 이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현명이에요. 현명은 보일현 이름명자예요. 누구 이름을 보여줘야 되느냐? 본인 이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계약해야 돼요. 지금 대리행위 하니까. 자, 갑, 을, 병이죠.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 할 때 을은 병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병, 이거 내 아파트 아니에요. 나는 갑 아파트 대신 팔러 왔어요.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 온 거예요. 이건 내 아파트 아니에요. 즉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라고, 이거 내 아파트 파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그거 알리면서 대리행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대리행위 할 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즉 본인 이름을 현명하면서 계약해라 그 말이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바로 나는 갑 대리인으로 왔소. 이건 내 아파트 아니요. 나중에 계약한 후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오. 당신은 갑한테 소유권 달라고 하시오.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이게 본인 이름을 나타내고 대리행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면 돼요. 간단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대리행위 하자.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법조문 자체가 또 어려워요.
자 봅니다. 여기 별 3개. 대리행위 하자 별 3개. 별 3개 법조문은 달달 외우라는 얘기예요. 저기 수인의 대리행 거기도 별 3개.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래서 거기도 별 3개. 6번 나왔으면 별 3개 해줘야겠지. 어렵지 않아도. 자 대리행위 하자 봅니다. 법조문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대요. 또는 과실로 몰랐대요. 이런 것으로 의사표시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 사기당했는지 알았는지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하고 대리인 중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즉 대리행위에 사기당했다는 기타 등등의 하자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본인 아니에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대리인 기준이에요. 자, 대리행위의 하자 사실 유무 판단은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자, 봐요. 의사의 흠결. 법은 의사의 흠결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이 사기 강박이죠. 그렇다면 의사의 흠결은 무슨 말이냐? 의사표시 동네에서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사기 강박은. 하지만 의사의 흠결을 나온 거 보니까 느낌이 와. 사기 강박 앞에 있는 문제 있는 의사표시 같아요. 그래서 의사의 흠결은 여기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불일치를 흠결됐다고 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3가지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 3개를 말해요. 의사의 흠결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3가지 의사표시. 비진이, 통정, 밑에 내용 있죠? 의사의 흠결 괄호 열고 비진이, 통정, 착오 의사표시. 이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해요. 결국 이 법조문은 자 다시 봐봐요. 이 의리한 매매계약 의사표시 법률행위 효력이 혹시나 이 매매계약에 비진이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는 통정의 표시가 있거나 또는 착오가 있거나 또는 사기 강박이 있거나 이와 같은 게 문제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봐봐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어요. 갑을병 계속 봐요. 1년 내내 볼 거야. 머릿속에 그냥 대리하면 갑을병 박혀요. 자, 대리인이 병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부산. 본인 갑은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 아파트 있으니까. 대리인이 병하고 계약서 쓰고 있는데 아이쿠 5억에 팔아야 되는데 계약서 쓸 때 공 하나 빠뜨려 버렸네. 표시상에 착오가 있네요. 즉 대리인이 표시를 잘못한 착오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서울에 있는 본인은 계약 현장이 없죠? 착오 없지 당연히. 이 의사표시 이꼴 계약 법률행위예요. 의사표시 효력이 착오가 문제돼. 착오. 자 대리인은 착오가 있었죠. 표시상의 착오. 근데 본인은 착오가 없어. 이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본인 기준으로 하면 이 계약은 착오가 없는 거야. 본인 기준으로 하면. 착오가 없다는 얘기는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계약한 아무리 계약 당사자 아니지만 대리인이 공을 빼뜨려 버렸죠. 갑 입장에서는 큰일이지. 5천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비록 자기는 착오가 없어도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다면 이거 착오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은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사정이 다를 때 본인 기준 안 해요.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중심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대리인이 착오가 있다면 이거 착오가 있는 거예요. 본인 안 봐요. 이게 바로 착오가 있는지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 표준으로 결정해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해요. 본인 안 봐요. 그래서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다면 이 매매계약은 착오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즉 이와 같이 대리행위에 착오와 같은 하자가 있는 거 누구 기준으로 결정?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 본인 안 봐요. 본인 필요 없어. 현장 중심이 현장. 이게 합리적이죠.
만약에 본인 기준, 당사자니까 당신 기준으로 할 거예요 했으면 난리 나는 거죠. 5억짜리를 5천에 팔아야 돼. 얘 기준으로 하면 착오가 없으니까 취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만든 법이에요. 현장 중심이에요. 대리인이 착오가 있다면 착오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이 착각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은 착오가 있는 거야. 본인 안 봐요, 안 봐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착오가 있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다 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누구 기준? 본인 아닌 대리인 기준이에요. 본인 아닌 대리인. 자, 두 번째. 자, 봐요.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을을 계약할 때 사기를 쳐버렸네. 상대방이 화살표 을을 사기쳤어.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당했죠. 자,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사기당했어.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본인은 상대방 병부터 사기 안 당했죠. 이놈은 현장에서 사기쳤으니까. 자, 마찬가지죠. 본인은 사기 안 당했지만 대리인이 사기 당했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이 의사표시는 사기 당한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본인은 안 본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대리행위의 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착오 문제든 사기 문제든 비즈니 문제든 통정 문제든 어떤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다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해요. 어렵지 않아요. 대리인만 보면 돼. 대리인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고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소수로는 취소할 수 있어요. 단 조심하세요. 취소는 본인이 해야 돼요. 갑이. 계약 당사자인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원칙 대리인은 원칙 취소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착오 있었고 대리인이 사기당한 경우 대리인 기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누가? 본인이.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해야 돼요.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좀 이따 효과기술에서 배울 거예요. 자,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본인이 취소합니다. 이게 대리행위 하자예요. 대리행위 하자. 자, 여기서 훈련 한번 할게요. 대리행위 하자는 끝났어. 과실로 알지 못했네요. 자, 여기 봐봐요. 과실로 알지 못했네요. 과실로 이 말은 유과실이란 말이에요.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과실로 몰랐네요. 유과실 잘못 있네요. 모른 데 대해서 잘못 있네요. 선의 과실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힘들게. 선의 과실 한자로도 나오고 과실로 알지 못했네요. 이렇게도 나오고 선의 과실이 또 알 수 있었네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와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온 게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과실로 알지 못했네요. 그 다음 한자, 선의 과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일단 알 수 있었다. 너 몰랐지만 알 수 있었잖아. 몰랐지만 선의. 알 수 있었잖아. 유과실. 과실로 알지 못했네. 선의, 과실, 유과실. 같은 말. 그러면 이것도 해결해 봐요. 과실 없이 알지 못했네요. 과실 없네. 없을 무과실. 무과실로 몰랐네. 지금 모르는데 잘못이 없네요. 선의 무과실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 문장을 읽을 때 과실 없이 유과실, 무과실 나오면 뒤는 무조건 선의가 나와요. 몰랐다가 나와요. 이유, 모르는 데 대해서만 유과실, 무과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훈련하면 돼요. 과실로 몰랐구나, 알지 못했구나. 과실 없이 몰랐구나, 알지 못했구나. 유과실, 무과실이 나온다는 얘기는 뒤는 무조건 몰랐다가 나온다. 선의. 모르는 데 대해서 유과실, 과실 있네요. 모르는 데 대해서 무과실, 과실 없네요.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리행위,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 안 본다. 오로지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대리인만 보는 거야. 대리인이 차고 있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기당한 거야?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본인 보지 않아요. 만약에 바뀔 수도 있어. 대리인이 착오가 없어. 본인은 착오가 있어. 실제 기출이 다 나와요. 대리인은 사기 안 당했는데 본인이 사기 당했어. 대리인만 봐. 착오 없죠? 사기 안 당했죠? 취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지가 사기 당하고 지가 착오 있어도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고 착오가 없다면 대리인 기준에 따라 없는 거예요. 착오 없어. 사기 안 당한 거야. 그러면 사기 취소할 수가 없어. 오로지 여기만 봐. 대리인 쪽만. 이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대리인 기준 결정. 이게 대리행위 하자예요.
자, 대리행위 하자. 똑같아요. 법조문 그대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자,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세 가지 동네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중 착오를 설명한 거예요. 자, 사기 강박당했네요. 또 어떤 사람 알았네요. 악이. 과실로 알지 못했네요. 과실로 나면 뒤는 무조건 선이에요. 모른데 내 유과실이구나. 선이 과실. 이와 같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 아닌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대리인의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대리인만 봅니다. 여기가 별 3개, 별 3개. 대리인. 자, 이제 대리행의 마지막 세 번째 목차. 대리인의 능력. 자, 이거 법조문 나옵니다. 이 법조문 그대로 2번 나왔어요. 애웁니다. 제목이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대리인은 행위능력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애웁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저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저 법조문 익숙해지시고. 자, 봐봐요. 대리인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합니다. 법률행위 하려면 우리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사람은 의사능력이 있어라 법률행위가 효과 발생하면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대리인만큼은 행위능력 없어도 돼요. 법이 확대시켜놨어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대리인은 행위능력 없어도 된다. 즉 제한능력자라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미성년자 즉 5살짜리도 본인이 내 아파트 팔아줘 수권하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살짜리는 지 아파트 팔 때는 미성년이니까 부모 동의 받아야 돼요. 하지만 5살짜리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팔 때는 지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행위능력 없어도 되니까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이상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이 미성년자는 대리인으로 팔 때는 지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혼자서 막 팔아버릴 수 있어요. 이유, 5살짜리가 갑 아파트 5억짜리를 아이스크림에 팔아버렸어요. 아이스크림에. 자, 그러면 대리인이 종권을 가져요. 5살짜리가 아이스크림에 팔면 갑은 아이스크림 받고 넘겨야 돼. 5억짜리. 진짜예요. 왜? 제한능력자 부모 동의도 필요 없고 혼자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거든요. 대리인이 정권 가진다겠죠. 의사결정. 따라서 매매대금 얼마로 책정할지는 대리인 마음이에요. 너 왜 아이스크림 팔았니? 5억은 받아달라 했지. 이건 두 사람 사이의 문제. 이 계약 자체는 아이스크림 유효 계약. 그래서 이거예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고 여기는 없지만 따라서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불리한 경우, 아이스크림 팔았을 경우 듣기만 해요. 본인은 절대로 이 계약, 얘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해요. 즉 아이스크림에 넘겨야 돼요. 쥐가 선임했으면 잘 팔았든 못 팔았든 효과 받아요. 이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 요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제한능력자가 거래한 것 본인이 취소 못한다는 거.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이거 5번 나온 건데 인문에서 살던 건 아니에요. 괜히 얘기했어. 괜히. 지금은 이거 조문 기초 닦아야 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5살짜리 얘기를 해요. 5살짜리 미성년자도 이상 없이 대리인으로 팔 수는 있다. 아이스크림에 팔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에 팔아도 유효다. 본인이 잘 팔았든 아이스크림 팔았든 못 팔았든 본인은 선임한 이상 무조건 그 효과 받는다. 나중에 5살짜리로 아이스크림 연결시킬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제한능력자, 미성년 같은 제한능력자 이상 없이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우리 법이 풀었어요. 이유, 아이스크림에 팔아도 왜 유효로 만드느냐. 우리 법은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요. 하지만 대리인으로 팔 때는 이 아파트는 얘게 아니지. 갑고지 갑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피해 볼 일이 없어요. 취소 사유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으로 팔 때는 얘가 지가 아니니까 손해받을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버려요. 대리인은 행위능력 없어도 된다. 제한능력자도 무방하다. 그래서 내용 법조문 그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2번 나왔고, 따라서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도 자유롭게 본인이 선임만 해준다면 대리인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 이 정도. 자, 효과 기속은 10분간 쉬고 합니다.